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체와 마음의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 외모를 넘어서는 삶에서 저자는 40대부터 90대까지의 여정을 통해 그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100세 철학자이면서 유명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영석님의 아름다운 인생, 외모를 넘어서는 삶이라는 책의 인사이트를 가져오고 저자가 인생의 각 시기에서 겪은 경험과 깨달음을 중심으로 저의 생각을 더하고 이외에 40대에서 90대까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방법과 통찰을 넣어서 외적인 성공이나 외모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며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와 사회적 성공에 집착하며 살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40대에 이르러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에서 오는 성숙함과 평온함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키워가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 깨달음이었죠. 젊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외모를 꾸미고 성공에 매달리기 마련이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보면 결국 그것들이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고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40대에서 80대까지의 삶은 각기 다른 도전과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경험들은 우리에게 내면의 성장을 요구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안내합니다. 저는 40대부터 90대까지 겪은 저자의 경험담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외모를 넘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특히 40대에 이르러 그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그 이전까지는 외모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외적인 요소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외모와 사회적 성공에 크게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지요. 예쁜 옷을 입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적인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피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죠.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한 말이 인생의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외모보다 교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은 저를 한참 동안 생각하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컸던 나에게 이 한마디는 외모가 아닌 내면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성품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외모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지만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성품과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진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아름다움은 결국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깨달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외모나 겉모습에만 집중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사람의 진심과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빛나는 내면의 성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모에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성숙과 삶의 진정성에 집중하게 되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젊음이 아닌 마음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들, 그리고 인생에서 겪은 여러 가지 도전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름다움이란 외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여정이 길어지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며 외적이 아닌 내적 성숙이 더 큰 기쁨과 평화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각자의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외모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여러분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외모는 결국 변하고 사라지지만 내면의 성숙과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외모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용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0대부터 70대 그리고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점점 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제 100년 인생에서 배운 이 교훈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40대는 자기를 수용하고 내면의 성장을 이뤄야 하는 시기입니다. 40대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나 사회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컸지만 40대가 되면서 점차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제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외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40대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외모나 사회적 성공보다 자기 수용을 통해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40대에 처음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외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40대에 경험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한 학생이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모보다 교수님의 진심과 깊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듣고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성숙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외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는 외모나 사회적 성공을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내면의 성숙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40대에는 자기만의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학문 외에 새로운 여행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사회적 책임감과 업무로 인해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이전에 미뤄두었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기도 합니다. 특히 40대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내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나 외모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자신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해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40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저 역시 40대에 들어서면서 학문적 성과를 떠나 개인적인 여행을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넓은 무대를 보고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업무에 묶여 그 꿈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 스스로의 꿈을 접어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꿈을 조금씩 실천에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40대에 실천할 것은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자존감을 높이고 내면의 힘을 강화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세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고 내면의 힘을 강화하세요. 이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는 내면의 성숙함과 지혜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50대는 외모와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내면의 성숙함과 지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과 교훈이 내면의 깊이를 더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50대에 들어서면서 외모나 외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과의 대화와 관계에서 더욱 진정성과 깊이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이제는 외모보다는 내면에서 나오는 깊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외모보다는 나의 내면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놓쳤던 일이나 미뤄두었던 계획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특히 50대는 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시기입니다. 저 역시 학문적인 성과를 쌓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5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외적인 평가에 너무 신경 쓰면 자신의 내면의 성숙함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면에서 나오는 지혜와 성숙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50대에 실천할 것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매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내면의 깊이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힘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는 인생의 지혜와 평온함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내면의 평온함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내면에서 오는 평화가 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도 60대에 들어서면서 외모나 성공보다 내면의 안정과 평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그동안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고 후대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배운 교훈을 기록하며 후손에게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거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6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내면의 평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이룬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얻은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60대에 실천할 것은 매일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글로 기록하며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0대는 인생의 흔적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는 시기입니다. 70대는 인생에서 남긴 흔적과 그 안에 담긴 교훈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기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흔적 속에서 발견되는 지혜와 평온이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습니다. 저 역시 70대에 접어들면서 외모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인생에서 남긴 흔적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주름진 얼굴을 보고 평화로워 보인다고 말했을 때 그 주름 속에 담긴 삶의 경험과 지혜가 내면에서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70대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인생의 교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이 내 삶에서 배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자신이 남긴 인생의 교훈을 후대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7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온과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70대에 실천할 것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기록하며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얻은 교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80대는 삶의 완성과 성찰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80대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삶의 완성과 성찰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외모나 성공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차지합니다. 80대에 접어들면서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에서 오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80대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삶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8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실수나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는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80대에 실천할 것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남은 시간을 후대에게 지혜를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0대는 삶의 마무리와 완성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걸어왔기 때문에 외모나 성취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면의 평화와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수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습니다.
9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욕망보다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0대에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그동안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남긴 흔적들을 소중히 여기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90대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겪은 실패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후회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대에 실천할 것은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남은 시간을 후대에게 지혜를 나누는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욕망에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걸어온 길을 후손들에게 나누며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90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저자의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대 후반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도 어딘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기. 아름다운 인생, 외모를 넘어서는 삶의 저자는 이런 순간들을 매우 생동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게 되죠.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 여행과 기관지염에 걸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떠난 중국 여행이 그 첫 번째입니다. 어느 날 저자는 친구들과 함께 중국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중간에 기관지염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모두들 걱정했죠. 하지만 저자는 이 정도야 금방 나을 거야 하며 여행을 계속 강행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무슨 큰 병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하지만 그때 그 여행이 더 큰 문제로 이어졌어요. 바로 천식이 심각하게 악화된 겁니다. 결국 저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몸이 직접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자는 항상 신체의 한계를 인지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자는 여행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신체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되죠. 두 번째 이야기는 길을 잃고 방황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저자가 젊었을 때 항상 자신 있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어느 날 저자는 도시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방 찾아냈을 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한참을 헤매다가 저자는 깨달아요. 나이가 들면 이런 능력들, 즉 방향 감각이나 기억력 같은 것들도 조금씩 약해진다는 사실을요. 저자는 한참 동안 길을 찾느라 애를 쓰다가 결국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이 부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절대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자신이 이제는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저자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었죠. 세 번째 이야기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을 뻔한 친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저자의 가까운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80이 넘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끝까지 용서와 이해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자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이 결정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저자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는 다시 일어섰고 사고 후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덕분에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갈 힘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사고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다시 자신을 용서하고 변화된 신체와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여전히 삶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삶이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변화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결국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의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변화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점점 더 예전과 달라집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저자는 특히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합니다. 40대,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저자가 경험한 것처럼 신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자의 경험담을 통해 우리는 몸을 돌보고 신체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문제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외모를 넘어서는 삶은 저자가 나이가 들면서 겪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그로 인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저자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숙과 평온함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마치 장대한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외모를 넘어서는 삶의 저자는 그 여정을 아주 진솔하고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을 때는 외모나 사회적 성공에 매달리게 마련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삶의 가치는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무섭고 혼란스럽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자신이 이제는 다르게 움직이고 느끼는 몸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길을 잃고 방황하며 자신이 더 이상 젊을 때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처음에는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금의 나도 여전히 나다라는 깨달음이 왔다고 해요. 마치 이 결론은 인생의 한 시점에서 느끼는 깨달음과 같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자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신체는 변하고 외모는 변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빛나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죠. 이제 저자는 그 모든 변화와 흔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평화를 얻은 이야기를 마치 긴 대화를 나누듯이 풀어놓습니다. 삶은 변해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젊었을 때와 다르게
외모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결론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단순히 자신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국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외모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지금 저는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내면의 성숙과 평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50대는 단순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나 사회적 성공보다는 내면의 성숙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60대, 70대, 80대, 그리고 90대까지 우리는 삶의 각 시기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50대에서의 실천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내면의 성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가 되면 내면의 평온과 안정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성취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감사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삶의 흔적을 돌아보고 내가 남긴 것들 속에서 평온을 찾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기에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하려는 욕망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다시금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 됩니다. 80대와 90대는 삶의 완성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외적인 성취나 인정이 아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내면의 평화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내가 남긴 것들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타인에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대부터 90대까지 이어지는 삶은 각기 다른 도전과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며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들은 내면의 성숙을 요구하며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긴 여정을 통해 저는 외모나 사회적 성공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평화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대부터 90대까지 이어지는 삶은 각 시기마다 도전과 깨달음이 함께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지금부터 내면을 성찰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중요한 교훈을 함께 실천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